한적한 서울시립미술관 앞. 점심시간이 되자 풍경이 확 바뀝니다. 휴대전화 화면만 보는 사람들. 금융 플랫폼 앱을 켠 사용자끼리 만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데 그걸 모으고 있는 겁니다. 사용자가 많을수록 돈이 되기 때문에 회사와 공공기관이 많은 이곳이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직장이 옆에 있어서 밥 먹고 한 바퀴 돌 겸 이렇게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 물어보니까 뭐 될 때는 하루에 1,000원, 2,000원 번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포인트를 모아봤습니다. 500원을 넘기는데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출시 초기보다 적립금액은 줄었지만 커피값은 번다는 입소문에 사용자는 벌써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4년 전 가격으로 아메리카노를 파는 행사엔 마치 오픈런 하듯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립니다. 안 그래도 요즘 스타벅스가 조금 가격이 올랐었는데 2,500원에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평소 즐겨 먹던 거라서 잘 됐다 해서 평소 주문하는 것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준비해놨어요. 서울 용산구에선 담배꽁초가 돈이 됩니다. 500g에 만원, 한 달 꼬박 주운 꽁초 3kg이 6만 원이 됩니다. 보상을 받아서 친구하고 막걸리 한 잔에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갖으면 더 즐거운 것 같아서. 1,000원, 2,000원에도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 고물가와 경제난이 만든 사회상이겠지만 꼭 어둡게 볼 일만은 아닙니다.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실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한다라는 것을 SNS에 올리고 앱테크를 함으로써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힘을 얻는 그러한 방법이다. 팍팍한 현실을 일상 속 작은 행복과 재미로 돌파하는 우리네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SBS 배군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이 중고 의류 판매점은 지난해부터 옷을 무게 단위로 팔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가격은 25,000원.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10대와 20대가 주 고객입니다. 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좀 싼 곳을 찾다가 새 옷을 사려면 용돈을 몇 달 모아서야지 한 벌을 살 수 있더라고요. 불경기의 매출 감소를 걱정했지만 최근엔 손님이 2배쯤 늘었습니다. 보세업도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고 의류를 또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하나를 고르시더라도 신중하게 고르시는 것 같아요. 교통비 100원이라도 아끼기 위해 스마트폰 만보기 앱을 이용하고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한 달에 한 4, 5만 원 정도 선에서 항상 나왔었는데 한 6, 7만 원 정도가 벌써 나왔거든요. 비싸서 도시락을 계속 싸서 다니고 있어요. 안 쓰는 기프티콘은 다시 중고로 파는 소비자도 늘고 있습니다. 밥이랑 커피까지 먹으면은 진짜 10,000원이 훌쩍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커피값이라도 아껴보자 해가지고 1인 가구 증가로 마트에선 소용량, 소분 판매가 대세였는데 최근엔 덩어리 고기나 1+1 제품 등 좀 더 싼 대용량 상품의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값이 저렴한 못난이 과일은 올 들어 60% 가까이 더 팔렸습니다. 가게의 존속과 지속에 대한 위협감을 많이 느낀다. 실질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박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고 비필수품 소비는 최대한 줄이고 가급적 양 많고 저렴한 가성비 위주로 지출하는 전형적인 불황형 소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배달앱을 지우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점심과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점심값 부담이 커지면서 가성비 높은 반찬을 구매해서 식사비를 아끼는 것이죠. 카페 대신 회사 탕비실을 이용해 커피와 과자값을 아끼는 이른바 탕비실 파먹기 노하우도 인기라고 하는데요. 술값을 줄이기 위해 집수를 택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고 월세와 생활비가 부담스러워 독립생활을 정리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투자 손실을 본 2030 세대가 많아 MZ세대의 긴축이 새로운 일상,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고물가 시대의 이른바 앱테크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걸음수만큼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걷기 앱 인기도 뜨거운데요. 하지만 용돈은커녕 사기만 당했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워킹조이, 럭키스텝, 럭키헤빗 등 3개 앱에 대한 원성이 자자한데요. 이들 앱 사용자들은 걸음수가 늘어날수록 보상은 오히려 줄고 광고만 무한 반복된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견금화도 어렵게 만들어 결국 앱 사용을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후기 또한 쏟아지고 있는데요. 주요 해외 IT 매체도 이 앱들을 악성 사기 앱으로 꼽으며 설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티끌 모아 태산하려다 화병 얻겠네. 그동안 건강해진 걸로 만족해야 하나? 디지털 폐지 줍기도 쉬운 게 아니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클릭이었습니다. 최근 한 중국 거래 플랫폼에는 스팸, 참치를 비롯해서 치약, 칫솔 혹은 샴푸, 린스 같은 명절 단골 선물 세트가 매물로 여럿 올라와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회사나 거래처에서 선물로 받았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싸게 내놓은 물건이 있고요. 1인 가구를 겨냥해서 낱개로 팔겠다는 글도 눈에 띕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내놓은 매물은 올라온 지 반나절도 채 안 돼서 거래가 성사되는데요. 판매자는 필요 없는 물건을 당장 팔아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고, 구매자는 난로 물가가 치솟는 요즘 보다 저렴하게 필요한 물건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거죠. 일부 구매자들 사이에선 지금이야말로 스팸, 참치를 풀매수할 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사둬야 할 기회라는 농담 섞인 반응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